봅시다. 우리가 이제 뭐 할 거냐면 투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을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뭘 했냐면 직선의 방정식에서 두 직선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요?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했지? 잠깐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 a'x, b'y, c'은 0이에요. 그러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지우야? 어떻게 세웠어? 오늘 지우가 안 왔어. 그래서 너밖에 없어. 어떻게 세웠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걔를 묶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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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웠어요. 오케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워줬는데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워서 있었는데 어떤 직선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직선. 이 직선을 K 안에 있는 직선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오케이? 이런 걸 했었어. 직선에서 이런 걸 했었어요. 당연히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똑같냐면 우리가 이제 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지울게요. 원이 이렇게 있을 건데 두 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두 원에 무엇을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도형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원을 교점을 지나는 도형은 당연히 뭐도 있고 직선도 있고. 왜 이렇게 직선이 내가 그리면 안 반듯하지? 직선도 있고. 오케이.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뭐도 있냐면 원도 있을 거예요. 오, 이건 딱 맞았다. 딱 맞았다. 다시 봐도 딱 맞지? 이렇게 원도 있을 거예요. 오케이? 두 원에 교점을 지나는 원이 직선도 있을 것이고 뭐도 있겠습니다. 원도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원의 방식이 이렇게 두 개가 세워진단 말이야. 오케이? 이거 이제 어떻게 세울 거냐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일반형으로 쓸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을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b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두 원의 방정식을. 그때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얘에서 얘를 그냥 빼주면 돼요. 오케이? 빼주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렇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제곱제곱 사라지니까 직선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원에 어떤 점을 대입했을 때 만족하기도 하고 이 원에 어떤 점을 대입했을 때 만족하기도 하니까 둘 다 0이 되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에 무엇을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겠습니다? 두 원의 방정식을 빼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울 거냐면 이렇게 세울 거예요. 당연히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에다가 직선의 방정식과 똑같아요. k배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직선의 방정식이랑 똑같지? 그지?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은 뭐 k배를 통해서 표현해 줄 건데 이 원의 방정식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게 있어. 어떤 거 표현 못해요? 이 원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이 원을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꼭 원의 방정식이 아닌 거야. 이 k가 뭐가 아니면 뭐가 돼요? k가 뭐가 아니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뭐가 되겠습니다? 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k가 마이너스 1이면 뭐가 돼요? 직선이 되지? 그지? 두 개를 빼는 거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요. 근데 k가 마이너스 1일 때 무엇을 어떤 원을 표현해 줄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y제곱 플러스 a'x b'y 플러스 c'은 0이라는 원을 뭐 할 수 없다? 표현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구해 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K를 이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는데 두 개를 뺀 거는 뭐가 되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고 그냥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원이 되는데 어떤 원을 표현해 줄 수 없다고?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원을 표현해 줄 수 없어요. 오케이? 이 원은 표현해 줄 수 있어 당연히. 이 원은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K에다가 뭐 대입하면 되니까? 0 대입하면 되니까. 여기다 0 대입하게 되면 이게 사라지지? 그래서 앞에 있는 원의 방정식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 근데 이걸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원의 방정식은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밑에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봅시다. 밑에 문제 봤더니 두 개의 교점과 원 2,0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 다음 원의 방정식 어떻게 세워줍니다. 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했잖아.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플러스 k배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원이 무엇을 2,0을 지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0을 지나니까 2,0, 2,0, 2,0 대입해야겠어요? 4 플러스 k배에 3은 0이에요. k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이거 맞냐? 4 플러스 플러스 1 어디다 팔아먹었지? 미안. 4 플러스 이거니까 k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4 플러스 1이 없지?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이제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데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3y 지금 1이니까 플러스 3은 0이 돼요.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지금 원의 방정식 나오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너희들이 정리해 줄 수는 있겠지? 마이너스 1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오케이? 중심과 반지름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어요? 원전 제곱식 만들어서 구할 수 있을 건데 굳이 나는 하지 않을게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두 개의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요. 그럼 어쩌면 된다고? 두 개를 뭐 하면 됩니다? 빼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개를 뺐어요. 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플러스 8은 0이라서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 다음에 공통현의 길이. 2에서 공통현의 길이 구하래요. 공통현이다 라는 건 뭐야? 원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원이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어요. 그럼 두 원에 요걸 연결한 거. 얘가 뭐냐면 공통현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공통으로 가지는 현이니까 교점을 연결한 선분이 공통현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통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하나의 원의 중심의 방정식이 x-2의 제곱
x-2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2의 제곱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중심의 좌표가 2,0이 되고 반지름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반지름 길이가 2가 되는 원이 돼요. 반지름 길이가 이렇게 2가 되는 원이 있어. 오케이? 근데 현의 길이를 구한다라는 것은 지금 봐봐. 우리가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구했지? 뭐였어요?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이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현의 길이 구하겠대.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떨어진 거리.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순의 발을 내리게 된다면 이렇게 순의 발을 내리게 된다면 얘는 뭐예요? 2등분해요. 오케이? 2등분 하지? 그럼 어떤 길이만 구해주면 되겠어요? 이 순의 발을 내린 이 길이만 구해주면 당장 현의 절반은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러면 중심으로부터 뭐까지 떨어진 거리를 구해주면 돼요?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 구하면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분의 절대값 2 마이너스 4를 씌운 거. 얘가 이제 뭐의 길이요? 이 중심하고 이거 A라고 놓을까? 얘 이제 M이라고 놓을까? 5M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5M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5M의 길이는 루트 2분의 2니까 뭐가 되겠습니다? 이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 구해진 것 같은데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은 생각도 들어. 이게 2 루트 2가 될 수가 있냐? 미안. 루트 2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길이가 루트 2예요. 그러면은 AM의 길이 뭐겠어요? AM의 길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1대1대 루트 2인데 삼각비를 통해서 네, AM의 길이의 제곱은 뭐 AO의 제곱 마이너스 OM의 제곱이에요. 2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가 돼요. 그러면 AM의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길이가 루트 2예요. 그럼 전체 이 길이를 B라고 할까? 현의 길이, AB의 길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구하는 공통현의 길이는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조금 복잡하긴 했는데 너희들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야. 공통현의 길이는 뭐를 통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를 구해준다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를 구해준다면 반지름 길이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구한 다음에 2배 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갑시다. 우리가 그 다음 이제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할 거예요. 오케이? 많은 거 안 할게. 오늘 여기까지만 딱 하자면 접선까지만 할게요. 알겠지? 너무 많냐? 너희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수업만 듣고 있으니까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내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지금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좀 줄여줄까 해서 잠깐 생각해 보는 거야. 오케이? 한번 봐볼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있을 수 있냐면 그림을 이쪽에 그릴게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직선이 있을 수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 경우. 무슨 말이냐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첫 번째였지? 뭐 하는 경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무슨 얘기냐면 얘는 접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치듯이 이렇게 지나는 거 접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뭐냐면 세 번째 어떤 경우예요? 만나지 않는 경우. 오케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원의 방정식을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할 거고,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을게요. 여기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두 개를 두 개의 교점이 생겼다라는 것은 두 개의 실근이 생겼습니다라는 거예요. 연립했을 때 두 개의 실근이 생겨 두 개의 교점이 생길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연립했을 때 판별식 t가 0보다 커야 돼요. 당연히 접할 때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니까 판별식 t가 0이겠지. 만나지 않는 경우는 판별식 t가 0보다 작습니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여기서 d는 뭐냐면 d는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예요. 오케이? d는 뭐라고?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예요. 오케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d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d하고 r은 반지름이지? 뭐가 더 짧아요? 반지름이 더 짧아요. 오케이? 그 d가 점과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짧아요. 오케이? d가 반지름이 얘가 될 건데 반지름보다 더 짧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봤더니 d랑 반지름을 비교했더니 접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d랑 반지름 길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세 번째. d랑 반지름 길이를 비교했더니 d랑 반지름 길이가 비교해봤더니 d가 반지름보다 더 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과 직선 사이 위치 관계는 세 가지가 있는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접하는 경우, 만나지 않는다 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이 두 개 앞에서 뭐가 돼요? 만난다라는 거지. 두 개 앞에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만난다. 오케이? 두 개 앞에서 만나는 경우예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판별식 d가 0이면 접하는 경우,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안 만나는 경우. 오케이?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d라고 했을 때, d라고 반지름과 비교했을 때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고, 두 개가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고, 떨어진 거리가 더 커버리면, 반지름보다 더 커버리면 만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한번 봐보자. 우리가 이제 원이 이렇게 있고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지? 그러면 첫 번째는 뭐겠어? 두 점에서 만나면 연립했을 때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겠지? 그지? x의 제곱은 대입해봅시다. m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6mx 플러스 9는 3이에요. 오케이? y 대신 대입했어요. 그러면 m의 제곱 플러스 1에 x의 제곱 플러스 6mx 플러스 6은 0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니까 판별식 t로 해볼까요? 짝수 공식을 이용하면 3m의 제곱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m제곱 플러스 1, 6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3m의 9m이니까 3m의 제곱 마이너스 6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얘가 뭐가 되는 경우? 양수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의 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큰 경우에요. 이걸 인수분해 되지? m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의 제곱이니까 m 플러스 루트 2가 0보다 클 때
m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m이 뭐보다? 루트 2보다 클 때 두 점에서 만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펀별식티를 이용해서 한번 해봤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어? 점과 직선 사이를 이용해서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오케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도 해볼게요. 우리가 직선 사이 거리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선인데 중심이 0,0이지? 반지름 길이가 루트 3이지? 그렇지? 이걸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1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3이에요. 오케이? 얘가 점과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인데 얘가 뭐보다 작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반지름보다 작아야 합니다. 오케이? 이항식해서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9는 작다 3배의 m제곱 플러스 1이에요. 얘가 6인가? 그러면은 m제곱이 마이너스 5보다 더 커요? 뭐야? 지금 뭐가 잘못했지? 미안. 3이네. 마이너스 2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이 부등식 풀면 지금 방금 전하고 똑같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m이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거나 m이 뭐보다? 루트 2보다 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풀든 상관이 없어. 펀별식티로 풀어도 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해결해도 됩니다. 오케이? 당연히 뭐니까? 다시 한번 봐볼까? 원이 이렇게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는 반지름 길이보다 더 짧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접하는 경우 해봅시다. 접하면 일단 펀별식 D를 구했을 때 얘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지? 그지? 펀별식 D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 3m제곱 마이너스 6이 0이 돼야 돼. m의 제곱이 2니까 m은 뭐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통해서 구해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직선하고 떨어진 거리가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뭐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반지름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까지 떨어진 거리 여기 있지?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3. 얘는 루트 3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양변 제곱해버리면 3에 m제곱 플러스 1인데 m제곱은 2니까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지? 그럼 마지막으로 만나지 않는데요. 만나지 않으면 펀별식 D가 뭐가 되겠어요? 0보다 작지? 3m의 제곱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대요. m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으니까 m은 뭐보다? 마이너스 루트 2보다 루트 2보다예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바로 처리하자. 그 다음에 얘도 당연히 똑같아. 만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점과 직선 사이 떨어진 거리에서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에서 dr 반지름보다 d가 더 큽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봤더니 m의 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3 얘가 루트 3 반지름보다 더 크겠습니다. 양변 제곱했더니 9는 더 크대 3배의 m제곱 플러스 1이라서 m제곱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m은 마이너스 루트 2보다 루트 2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펀별식 D로 풀어도 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해결해도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봐보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경우를 배웠는데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딱 떨어지는 경우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다. 뭐가 접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오케이? 접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그 접하는 경우에 대해서 파악을 해볼게요. 봐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반경식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네들이 이것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볼게. 그냥 이렇게 놓을게요.
원이 있을 건데 원이 이렇게 놓고 직선 또한 있을 거예요. 직선이 이렇게 놓읍시다. 그러면 이 원은 어떻게 잡을 거냐면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반지름 길이가 r인 1으로 잡을게요. 반지름 길이가 r인 1으로 이렇게 잡아줄게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뭐 해야 돼요? r의 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 세워줄 수 있는데, 그지? 이렇게 원의 방정식 세워줄 수 있는데 기울기가 주어졌네요.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으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세울 수 있겠어요? 나한테 주어진 게 어떤 식이냐면 m이 주어진 거예요. 이놈의 m이 주어진 거예요. m이. 오케이? m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세워주세요 라는 건데, 이제 어떤 값만 구해주면 됩니다. n의 값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n의 값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접할 때니까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네.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mx-y 플러스 n은 0인데 얘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구해주면 되겠지? 그지? 떨어진 거리가 뭐랑 같다고? 반지름과 같다고.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요. 그러면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n이에요. 얘가 반지름과 같대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n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n의 값을 구하는 건데, n은 절대값 n은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럼 n은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r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세워졌어요.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냐면 mx의 플러스 마이너스 r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에요. 오케이? 이 공식 내가 써줬는데 외워도 좋은데, 외워도 좋아요. 근데 웬만하면 공식 외우기보다는 너희들이 직접 써보세요. 접했을 때를 직접 써서 해결하세요. 알겠지? 알겠어요? 공식 외워도 좋은데 나는 너무 귀찮았을 때 외운 거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식에서 주는 시사점 자체가 뭐냐면 기울기가 딱 주어졌으면 직선의 방정식이 몇 개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몇 개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개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만 생기는 게 아니고 어떨 때도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똑같은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똑같이 생겨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이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몇 개 생기겠습니다. 이렇게 2개가 생기겠습니다 라고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기울기가 똑같은, 원에서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은 무조건 몇 개 생겨요? 2개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접점이 주어졌을 때 할게요. 접점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원이 있어요. 오케이?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원에 x축, y축 이렇게 있는데 이 원의 방정식을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세울게요. 근데 접점의 좌표를 나는 뭐라고 놓을 거냐면 a, b라고 놓을 건데 a, b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지?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라는 것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기울기랑 한 점을 하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접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제 해줄 수 있냐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이 기울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a, b인데 이놈의 직선 a, b 원점이랑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놈의 직선의 기울기 뭐가 되겠습니다? a분의 b가 되는 거고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역수를 취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준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봐봐. 이 직선의 기울기 a분의 b 되는 거 알겠어요?
맞다. x가 a 증가할 때 y가 b 증가하니까 a분의 b예요. 그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역수를 취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 그러니까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줄 수 있는데 y는 마이너스 b분의 a에 x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울 거거든. 근데 여기서 이용이 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무엇이 이용이 되냐면 a, b를 임의로 잡은 게 아니지. 뭘로 잡은 거예요? 원 위에 접점으로 잡아줬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원 위의 점이 a, b면 a, b는 어디에 대입했을 때? 여기에 대입했을 때 등호를 아니지. 여기에 대입했을 때 등호를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대입했을 때 등호를 만족하니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r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원의 방정식 이 직선의 방정식 정리해봅시다. 양변에 b 곱해버리면 by 이거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만 이항시켜봤더니 조금 재밌는 형태가 등장해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r의 제곱이 된다. 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해줄 수 있냐. a, b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은 a, by는 r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x제곱 대신에 a1x, ax, y제곱 대신에 by를 대입해줘서 원의 방정식에서 이 a, b를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x 대신에 ax, y 대신에 by로 바꾸어서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봅시다. 밖에 안 되면 좋아졌을 때는 다음 시간에 할게. 다음 시간에 할게요. 아직 안 끝났어. 예시만 풀고 끝냅시다. 아직 안 끝났어. 지원학생 하지 말고. 미안해. 끝낸 것처럼 얘기해서. 조금 미안해요. 끝낸 것처럼 얘기해서. 너희 표정이 너무 똘망똘망 안 했어. 우리가 이제 접하고, 이게 수직이래. 그지? 이 직선과 수직이에요? 그럼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 기울기 A는 뭐냐? 그렇지. 마이너스 2인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의 x. 공식 너희들이 넣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뭐 들어가? r. 그지? 한번 봐볼까? 옆에 있잖아. r. 반지름 길이 2루트 5예요. m제곱 플러스. 이렇게 그냥 세워주면 돼요. 너무 간단하냐? 접선의 방정식 공식에 대입하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그냥 공식을 외우라고 말하고, 외우고 싶으면 외우고 말고 싶으면 마는데 외웠으면 이렇게 유용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냐면 이렇게 풀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이제 좀 더 가까워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인 직선을 이렇게 구해주면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과의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중심 0,0으로부터 이 직선과의 떨어진 거리가 2루트 5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어요.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n은 0으로부터 0,0까지 떨어진 거리 구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n이 뭐와 같습니다? 반지름 길이 2루트 5와 같습니다. 그러면 n이나 마이너스 n이나 어차피 절대값 씌우면 똑같으니까 얘가 1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 보여요? n은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직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라고 세워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점과 직선 사이를 이용해서 처리했지. 오케이? 알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위의 점 4,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거 어떻게 그냥 바로 구하면 돼? x 대신에 x4x, y 대신에 2y, 20 이렇게 세워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간단해. 근데 우리가 이제 무엇을 통해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대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야. 원이 이렇게 있고 x축, y축이 있는데 4,2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접선의 방정식 구해줬더니 4,2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줬더니 일단 뭐부터 구해야 돼? 기울기 얘가 4,2니까 이 점에서의 기울기 어떻게 찾아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고? 4분의 2가 되고 2분의 1이 되고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뭐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느 정도 세워줄 수 있는데 y는 마이너스 2에 4,2 지나니까 x 마이너스 4 플러스 2라고 세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 플러스 10 이렇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공식에 대입해서 처리해도 되고 중심이 0,0일 때만 공식에 넣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공식에 넣을 수 있을 때는 중심에 언제만 넣을 수 있다고? 0,0에서만. 우리가 이제 이 공식을 쓸 수 있을 때는 언제만? 중심이 뭐일 때? 0,0일 때 쓸 수 있는 거고 이 공식을 쓸 수 있는 것도 중심이 뭐일 때? 0,0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시간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보일 거냐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전 시간에 배운 게 이거야. 접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첫 번째는 이렇게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그리고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 오케이? 너희들이 이 공식을 이용하려면 다 언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중심이 0,0인 원에 대해서만 공식을 이용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중심이 0,0이 아닐 때는 어떻게 처리해 주겠습니다? 0,0으로 옮겨서 처리하거나 오케이? 아니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를 이용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우리 접선을 구할 때 이 공식을 이용하고 싶으면 중심을 어디로 옮겨주라고? 중심을 0,0으로 옮겨주거나 평행이동해서 처리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점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 이거 이용한다라는 거지.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를 이용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아니면 판별식 D를 이용해야 돼요. 판별식 D는 조금 복잡해서 내가 잘 이용하진 않을 거예요. 알겠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밑에서 할 거는 이거예요.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있을 거냐면 일단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밖에 어떤 점에서 접선을 그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접선이 이렇게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접선이 이 점에 대해서 접선이 이렇게 생길 수 이렇게 잘 맞추면 이렇게 생길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은 무조건 몇 개예요? 무조건 몇 개예요?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 무조건 2개 생기지? 그래요? 무조건 2개 생겨요. 알겠어요? 그러면 무조건 2개 생기는데 이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것은 당연히 2가지, 3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4가지 방법이 있겠네. 첫 번째는 무엇을 우리가 이제 0,0이라고 했으면 어떤 공식을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y는 기울기를 이용한 거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을 이용하시던가 아니면 두 번째 뭐가 되거나 y는이 아니지
ax 플러스 by는 r의 제곱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하거나 0,0일 때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하는 게 좋겠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당연히 판별식 d가 0이다 라는 것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네 번째는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d라고 했으면 이게 반지름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는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예요. 이 계산이 쉬워서 나는 가장 많이 이용해요. 판별식 d보다 이게 계산이 더 쉬워서 이걸 많이 이용하는데 한번 봐봅시다. 근데 정석적인 풀이는 뭐냐면 이 2번을 이용해서 푸는 풀이가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오케이? 0,0일 때 접선을 구할 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2번이야. 2번이 있어야 실수가 적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봐보자. 나는 이제 몇 번으로만 풀 거냐면 4번으로만 풀 거예요. 4번으로만 풀게. 2번으로 풀어줄까? 2번으로 풀어봐보자. 그럼 다 풀어봐. 반드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처리를 할 건데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반지름이 1인 원이라서 뭐에서 1,2 아니지 2,1에서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직선에 대해서 접선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도 생길 거고 접선이 이렇게 생길 거고 어떻게 생길 거고 이렇게 생길 거고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거 절 이동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렇게 접선을 만들 수 있겠지? 그럼 이 접선 어떻게 구할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할까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볼까요? 한 점을 안에 무엇만 알면 되겠습니다. 기울기만 알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y는 m에 x-2 플러스 1이라고 세워줄 수 있겠네요. 그지? 그러면 접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 주면 된다고?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0,0으로부터 얘 정리해봤더니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이라고 정리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점과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해봤더니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0 대입한 거니까 2m 플러스 1 얘가 뭐와 같습니다? 반지름과 같습니다. 오케이? 이항시켜서 양변 제곱했더니 4m의 제곱 플러스가 아니네. 제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은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이항시켰더니 3m의 제곱 마이너스 4m은 뭐가 돼요? 0이에요. m 3m 마이너스 4는 0이에요. 그래서 m은 0 또는 m은 뭐가 되겠습니다?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했으니까 0을 여기다가 대입해주고 3분의 4 여기다 대입해주면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어요? y는 1이라는 직선 y는 1이라는 이 직선이지 이 직선 이 직선하고 또 다음에 y는 3분의 4 x-2 플러스 1이라는 직선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지금 쉬워. 풀이 방법은 쉽단 말이야. 왜? 접한다라는 것은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근데 문제를 다시 하나 내볼게요. 하나만 내가 다시 더 낼게. 봅시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똑같은 원의 방정식인데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는데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를 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x축 y축 있고 원이 있어요. 타원이네. 원이 있어요. 조금 조절해 볼까? 조금 조절해 봅시다.
여기 원이 있어요. 그러면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래요. 오케이? 1,2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봤더니 언제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때 생기고 또 이때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교점을 여기 내가 표시해가지고 그린 다음에 표시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얘도 이제 똑같겠지?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울 거냐면 이렇게 세워져요. y는 m에 x-1 플러스 2라고 세워져요. 그러면 mx-y 마이너스 m 플러스 2인데 얘가 0,0까지 떨어진 거리, 중심까지 떨어진 거리가 뭐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반지름 1과 같습니다. 라는 거네. 접하니까. 그러면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m 플러스 2의 값이 뭐가 되겠습니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항시켜서 양변 제곱했더니 m의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는 m의 제곱 플러스 1인데 m제곱이 사라지네. 마이너스 4m은 마이너스 3이라서 m은 뭐가 됩니다? 4분의 3이 됩니다. 라는 거 구할 거예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몇 개밖에 안 생겼습니다. 라는 거예요. 한 개밖에 안 생겼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거예요. 봐봐. 이 직선이지, 이 직선. 이 직선. 기울기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면 이러한 직선이에요. x의 값이 뭐가 되는 1이 되는 직선이에요. 알겠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문제를 풀어버리면 오류가 발생하는데 어떤 경우? 기울기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 m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x는 1이라는 직선에 m의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요? 이런 직선들에 대한 경우는 따로 구해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너희들이 뭘 해봐야겠어요? 그림을 반드시 그려봐야겠지.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보고 판단해 주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주의해 주세요. 라는 것을 적어놓으면 좋겠네. 어떤 경우 주의해 주세요. 라는 이 경우 어떤 경우 주의해 주라고? 어떤 경우? 기울기에 대한 식 세울 때 기울기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x는 a라는 직선. 이러한 직선은 어떻게 파악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직접 그려서 파악해야 돼요. 알겠어요? x는 a라는 직선은 직접 그려서 파악을 해줘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도 문제를 한번 해결하고 싶지?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봅시다. 알겠어요? 두 번째 방법으로도 해결해 봅시다. 여기다 다 넣고 싶지. 여기다 해결할게요. 두 번째 방법. 공간이 좀 남으니까 두 번째 방법으로 해결할 건데 두 번째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똑같은 문제였어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었고 뭐 콤마 2, 1을 지나는 접선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일단 이렇게 이제 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이 2,1이면 이미 어떤 점에서의 접선을 세워줄 거예요. 접할 때. 이미 어떤 점에서의 접선을 세워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말은 이거네요. A, B에서의 접선을 세워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A, B에서의 접선 어떻게 세워줘요? AX 플러스 BY는 뭐가 돼요? 1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AX 플러스 BY는 A,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접선을 세워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어디 위에 있습니다. 얘가 어떤 점을 지납니다? 2,1을 지나겠습니다. 라는 거네. 2,1을 지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2A 플러스 B는 1을 만족할 거예요. 오케이? 2A 플러스 B는 1을 만족하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건데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 더 있어야겠지.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문자가 두 개니까
a, b가 어디 위에 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x의 제곱, y 제곱 플러스 1 위에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용이 되는 거예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1이 이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두 개의 방정식은 어떻게 푸냐면 당연히 대입법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거겠지. a의 제곱 플러스 4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은 1이에요. 정리해봤더니 5a의 제곱인가 마이너스 4a는 0이야. a는 뭐가 되고 5분의 4 또는 a는 0이 된가? 이거 좀 이상한데. 벌 5분의 4 나왔냐? 3분의 4 나오지 않았냐? 그렇지? 뭐야? a제곱 b제곱은 1 되고 그 다음에 2,1 지나니까 2a 플러스 b는 1 되고 그지? b는 마이너스 2a 대입하니까 a 4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인데 1 사라지고 그럼 위에 문제 잘못 풀었나? 위에 문제 봐볼까? 틀린 거 없는데? 똑같이 나왔는데 왜 안 나오지? 미안. 똑같이 나왔는데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우리는 대입만 해주면 되지? 이제 A 값이 오면 B 값이 뭐가 돼요? A 값이 오면 5분의 4면 B 값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5분의 3 되는 거 보여요? B가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는 거고 A 값이 0이면 B 값이 뭐가 돼요? 1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에 여기다 대입해주면 이제 세워줄 수 있어요. 5분의 4x 마이너스 5분의 3y는 1이라는 직선이라. y는 1이라는 직선. 이렇게 두 개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직선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지? 위에 이제 그 도형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반드시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돼. 가장 어류가 없는 풀이는 이렇게 원점에 대한 있을 때 ax 플러스 by는 1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어류가 없는 경우인데 혹시 이제 계산이 좀 더 복잡하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공식을 이용해서 접선을 구하고 싶다라고 했으면 뭐 해주세요? 기울기가 없는 경우를 주의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알겠지?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이제 합시다.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할 거예요. 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판단했어요? 두 점이 이렇게 있으면 두 점 사이 거리는 얘를 연결한 가장 짧은 거였지. 그지? 이게 두 점 사이 거리였어요. 당연히 뭐가 있냐면 이 원이 있어요. 지금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으로부터 어떤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럼 얘는 이제 뭐겠어요? 잠깐 이게 사라졌어. 미안. 이렇게. 왜 그러지? 요즘? 미안해요. 조금 당황스럽지? 우리가 바꿀 때가 됐네. 이제 1년이 좀 됐거든. 이 기계가 한 2년 돼가거든. 이제 2년 돼가였다. 2년 돼가니까 기계를 바꿔주세요 하는 건가? 진짜. 진짜. 봅시다. 우리가 이 떨어진 거리가 가장 짧은 데를 찾아줘야 돼요. 이게 떨어진 거리예요. 여기 이 직선하고 원하고 있으면 떨어진 거리에 가장 짧은 거 찾아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게 직선으로부터 원까지 떨어진 거리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찾느냐라는 것은 봐봐 가장 가까운 데는 언제겠어요? 중심을 기준으로 수선의 발을 딱 내리게 되면 이 점으로부터 이 거리가 가장 짧은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짧은 값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구하겠네요. 중심이 2,3이고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를 구하겠어요. 오케이? 지금 내가 이 문제 만들었는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잠깐 문제가 있을 거다 잠깐 생각했는데 없을 것 같아.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 구해봅시다.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분의 절대값 6 플러스 12 플러스 7이에요. 오케이? 여기에서 얼마를 빼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반지름 길이가 2예요. 그렇지? 2를 빼주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줬더니 5분의 25 5-2지? 그래서 3이 되겠어요? 그럼 당연히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최대값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5 플러스 2라고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최대값 최소가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지? 그 다음 이제 봐봅시다. 이게 그냥 거리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뭐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점 P도 없고 그냥 원으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를 구한다라는 거는 가장 짧은 길이 구해주면 되겠지?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우리가 두 원의 위치 관계를 할 건데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원을 이제 열심히 그려볼게요. 두 원이 있는데 이렇게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이 어떤 경우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 다음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이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접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이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원이 있는데 이렇게 네 점 안쪽에서 접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두 원이 있는데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원 사이의 관계는 총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5가지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는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알겠지? 교육과정이 아닌데 나는 그냥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도 받아들입시다. 봐봅시다. 우리가 두 원의 위치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 얘 이제 중심 사이 거리로 판단할 건데 두 중심 사이 거리. 우리가 이제 D를 뭐라고 적을 거냐면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예요.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라고 할게요. 졸려? 그러면 반지름이 R이고 라지 R이라고 놓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두 개 반지름 합한 게 뭐보다? D보다 더 작아야겠지. 두 개의 반지름 합한 게 뭐보다? 중심 사이 거리보다 합한 게 중심 사이 거리보다 더 작아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야 두 개가 만나지 않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접하면 반지름이 이렇게 있고 반지름이 이렇게 있다면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의 합과 같겠어요? 오케이.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의 합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3번 하기 전에 4번부터 합시다. 4번부터 해봤더니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중심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중심 사이의 거리예요. 이게 이제 D야. 얘는 반지름하고 반지름. 두 원의 반지름의 차가 뭐가 되겠습니다?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원의 반지름의 차. 뭐가 더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 씌울게요. 얘가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 중심 사이 거리가 이 중심이 있을 거예요. 두 개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뭐 할 때?
이렇게 접할 때보다는 더 작아야 되고 이렇게 접할 때보다는 더 커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이제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네. 중심 사이 거리가 D가 뭐보다 두 개의 합보다는 더 작아야 되고 두 개의 차보다는 더 커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씌워준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 중심이 있을 거고 얘도 중심이 있을 건데 이 중심 사이 거리는 뭐 반지름 큰 거에 반지름이 있을 거고 작은 거에 반지름이 있을 건데 이 차이보다 더 작지. 오케이? 중심 사이 거리는 두 개의 뭐 차이보다 더 작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알겠어? 그러니까 이건 교육과정이 아니야. 근데 너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등장할 거니까 이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한 번쯤은 등장할 거야. 교육과정 아닌데 낼 수도 있지. 오케이? 모의고사는 절대 안 내거든? 근데 내신에는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이제 원사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나온 게 이제 공통접선이에요. 얘는 교육과정 내용 과정이 맞아. 공통접선이다 라는 것을 이제 원을 한번 그려봅시다. 지금 봐봐. 공통접선을 여기 위쪽에다 그릴 건데 봐봐. 둘 다 접선을 갖겠습니다 라는 얘기지. 그럼 봐봅시다. 접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접선을 지금 이렇게 가질 수 있네.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이게 약간만 틀어졌으면 좋겠는데 약간만 안 틀어진가 봐. 에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접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공통 외접선이에요. 밖에서 접해요. 밖에서 접하는 경우 이 경우를 뭐라고 하겠습니다? 공통 외접선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렇게 어떤 경우 안쪽에서 접하는 경우가 있겠어요. 이렇게 안쪽에서 접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게 접할만한데 안 접하네. 기분 나쁘게. 오케이 이렇게 접하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공통 내접선. 이 두 가지를 뭐라고? 공통 내접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통 접선을 구한다라는 것은 내접선하고 외접선이 있습니다. 알겠지? 당연히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외접선이 두 개고 외접선이 이렇게 두 개야. 그 다음에 내접선은 한 개가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얘는 뭐예요? 외접선만 두 개 있겠습니다 라고 판단해 줄 수도 있겠지? 그지? 내접선과 외접선이 뭔지 알았어요? 응? 그러면 이제 봐보자. 그러면 이제 외접선의 길이와 내접선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럼 한번 나타내 봅시다. X축, Y축. 원을 그릴 건데 반지름이 3인 원이 있을 거예요. 반지름이 3인 원이에요. 3,4에 대해서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을 거예요. 반지름이 1인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그러면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 그럼 봐보자.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중심의 좌표가 3,4예요. 그렇지? 공통 외접선을 한번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려지네요. 뭘 그리든 어차피 똑같을 것 같으니까. 똑같으니까.
어, 얘로 옮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요. 이렇게 접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해주래.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한다라는 거는 얘를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이 점으로부터 얘를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이 점까지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중학교 과정을 열심히 했다면 이 길이 구하는 과정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 뭐가 되고? 5가 되고 반지름 길이가 1이고 반지름 길이가 3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반지름 1을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버리면 이 길이랑 어떤 길이가 똑같아요? 이 길이 이 길을 AB라 할까? AB의 길이가 같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그럼 나는 AB의 길이 이 길이 구할 건데 당연히 반지름 길이 1이었으니까 이 길이도 1, 이 길이가 2가 되는 거 보여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어떤 길이 구해줄 수 있어요? 이 길이 구해줄 수 있어요. 5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루트 21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공통 외접선 외접선의 길이는 루트 21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 내접선은 어떻게 구할까 라는 거예요. 공통 내접선은 이제 이렇게 구할 거예요. 똑같이 이제 원이 이렇게 생길 건데 너무 작다. 원이 이렇게 생길 건데 내접선은 어떻게 생길 거냐면 안쪽으로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안쪽으로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내접선의 길이를 구한다라는 것은 중심으로부터 수선의 발을 내린 중심으로부터 수선의 발을 내린 이 길이 AB의 길이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보조선을 끊게 되면 이 길이는 얘가 이제 0,0이고 3,4였으니까 이 길이가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나머지의 길이에 대해서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3이었잖아. 그러면은 이 길이가 1이에요. 4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길이 뭐예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수직이니까 3이 되는 거 보여요? 그지? 공통 내접선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이 길이가 4야. 이 길이가 4니까 이 길이가 3 5 3 4 5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잘 모르겠냐? 알겠어? 그래서 오늘에 대한 개념 여기까지 끝났어요. 다음 시간 숙제는 끝까지 풀어오는 거고